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내구역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오늘의 정비사업 소식을 전달해주실 전문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투자사이다 최승미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무님 반갑습니다. 오늘 전무님께서 준비하신 지역은 바로 어딘가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신당 10구역의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신당 10구역에 도대체 어떤 소식이 있길래 좋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나요? 신당 10구역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역 지정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신당 10구역이 2023년 6월 22일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당 10구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신당 10구역은 신당역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중간에 입지하고 있고요.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의 재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당 10구역은 건축물 안전과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차량이 모두 진입이 불가한 곳입니다. 사람이 한 명 정도 간신히 지나갈 수 있고요. 리어카 하나도 지나갈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 안에는 또 화장실도 없는 곳들이 많아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DDP와 동대문 패션 거리가 인접한 만큼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여 상업지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업시설들이 있었을 때 정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신당 10구역은 원래 재개발 추진했다가 해제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신당 10구역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한번 구역 지정이 되고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까지 됐다가 2015년도에 한번 해제가 됐던 구역입니다. 해제 이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고 드디어 2023년 6월 달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구역으로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의견조사 결과를 보시다 보면 찬성 비율이 57.2%로 수립 조건을 충족하였고요.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조합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9월달 정도에는 조합 설립 목표를 위해서 동의서를 거둘 예정이고요. 2023년 7월 기사를 보시다 보면 신당 10구역은 연말께 조합 설립 목표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신당 10구역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 달에는 조합 설립 민가 목표를 해서 동의서를 거둘 예정이고요. 올해 말 정도에는 총회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재개발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75% 동의율을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동의서를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스케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당 10구역은 다릅니다. 일단 조합 설립 민가가 되었다가 해제된 구역이고요. 재개발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구역 지정 전에 주민 동의율 75%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신당 10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 동의율 75%를 달성한 상태에서 9월 달에 조합 설립 총회를 위한 동의율을 다시금 진구하겠다라는 것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75% 동의율을 금방 모아서 연말 정도에는 창립총회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신당 10구역, 입지는 어떠한가요? 네, 신당 10구역은 신당역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중간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당 19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는 길 건너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당역은 2호선과 6호선, 신당 19역 기준으로 주변에는 2, 3, 4, 5, 6호선까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주요 업무지구가 종로나 여의도, 압구정까지 3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훌륭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신당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훌륭한 곳입니다. 단순히 역세권에 위치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하철 노선 환승이 가능한 곳입니다. 2호선, 6호선 모두 4연속 환승이 가능한 곳이라는 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신당역을 시작으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일주로 4가, 일주로 3가까지 4연속 환승역이 나타납니다. 6호선은 신당역 기준으로 뒤로는 동묘압역, 그다음에 앞으로는 청구역과 약수역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각종 노선들을 환승하기가 정말 뛰어나다.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네요. 이어서 중구 입지를 보게 되면요. 신당역과는 충무 아트센터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입지하고 있고요. 신당 19역이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청구역권에는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향후 신당 8구역이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당 19역 주변으로 DDP와 의료 쇼핑몰, 광화문 성곽 등 산업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데요. 지하철 노선도 둘러싼 교통 결절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동대문 DDP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곳인데요. 문화생활권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신당 19역 대상지에는 DDP뿐만 아니라 황학동 지구단위 계획과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신당동의 모아타운 계획까지 주변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당 19역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당 19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당 19역의 구역 지정 이후로 주민 설명회가 이뤄졌었는데요. 신당 19역의 많은 분들이 이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열의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 사진은 어떤 건가요? 이분들은 건설사에서 나오신 분들인데요. 현대, 포스코, 삼성, GS 등 메이저 시공사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서울의 정비 사업들조차도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가지고 유찰되는 케이스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당 19역의 경우는 이렇게 메이저 시공사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입지가 뛰어나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당 19역의 정비 계획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정비계획구역이 비정형화되어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사진에 보다시피 구청에서 정형화하라는 대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어난 만큼 세대수도 조금 변화되었는데요. 1264세대에서 1400세대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정비가 되게 되면 1획지에는 공동주택, 2획지에는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시설, DTP와 인접한 남은 구역은 공원과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건축 계획을 자세히 보게 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 인접하게 용적률이 294.1%로 반영되어 있고요. 층수로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세대수가 1,400세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당 19역에 대하여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당 19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신당 19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사용 목적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실거주,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사용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권도 중요하잖아요. 해당 지역의 입주권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리 산정 기준일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당 19역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개나 있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2020년도에 변경되기 전과 2022년도에 변경된 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각각 권리 산정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종전구역 경계와 신규 편입된 구역 경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전지역의 경우는 2021년도 5월 13일에 권리 산정의 기준이 되어 있고요. 신규 편입된 구역은 2022년 2월 24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네, 똑같은 신당 19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위치한 물건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당 19역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신당 19역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시게 되면요. 센트라스를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5구 타입이 12억, 84 타입이 16억에서 18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10년 차가 넘는 신당 내면 하이베르 같은 경우는 5구 타입이 9억 3천, 84 타입이 12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0년 차가 넘어간 청구 2편한 재산 같은 경우도 5구 타입이 12억, 84 타입이 14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당 19역 같은 경우도 정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높은 시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 입지가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중구 신당동은 뭔가 떡볶이 타운만 떠오르는 것 같고 이미지가 썩 좋은 건 아니지 않냐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당동을 와보신 분들은 아마 전혀 달라진 신당동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 신당동은 힙지로에 이어 MZ세대들이 선호하는 핫한 상권인데요. 각종 맛집들과 예쁜 카페들이 생겨난 만큼 이전과 달라진 신당동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변모에 성공한 성수동과 같이 신당동 역시도 아직까지는 신당동의 이미지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신당동 역시 MZ세대들이 선호하는 핫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신당동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효리 다 아시죠? 가수 이효리가 한남동 건물을 팔고 신당동 빌딩을 샀다는 기사입니다. 가수 이효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한남동 건물을 30억 원의 시세 차익으로 매각하고 다음으로 투자한 곳이 바로 신당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당동은 미래 가치가 높고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네, 신당 19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투자사이다 최승미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